동산고 시험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논술형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를 보면 fx가 무리함수이고 k가 3분의 4 이상일 때 정의역이 x는 k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gx라는 함수가 지금 범위에 따라서 fx와 f의 역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두 개로 표현되는 함수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gx와 y는 x 플러스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때 h1, h3가 같고 h2가 더 크다고 한다면 g의 11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모의고사에 나온 그 어려운 문제, 킬러 그 사이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처음 보는 친구는 어려울 수 있는 건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 무리함수가 fx가 루트 kx-4 더하기 3이라고 해주면 k가 지금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k값 중에 제일 작은 거 3분의 4를 넣어주면 3분의 4x 빼기 4 루트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요 그림이 대충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그걸 봐야지. 그래서 지금 요게 0이 되는 점이 x가 3이잖아. 그러면 x가 3일 때 y도 3을 지나네. x가 3일 때 y값도 3을 지나. 그러면 3,3이라는 점을 지나고 k가 지금 3분의 4 양수니까 그림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러면 k가 3분의 4일 때는 그렇고 만약에 k가 3분의 4보다 크다고 하면 그럼 대략적으로 뭐 4라고 생각을 해봐. k에다 4를 집어넣어주면 4x 빼기 4 더하기 3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1,3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만약에 그림을 그려라 그럼 여기가 이럴 때 3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래서 k가 3분의 4보다 크다 그러면 계속 그림이 노란색에서 하얀색 쪽으로 좀 움직여가면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그려지는 게 fx라면 그럼 역함수, f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지금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가 역함수니까 fx의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다.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랬을 때 gx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해봐라. gx는 지금 f의 역함수가 fx보다 클 때는 f의 역함수고 fx가 f의 역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다. 결과적으로는 두 그림을 동시에 그려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것이 gx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비교를 해주면 위에 있는 그림을 따로 그려봐라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를 노란색하고 파란색, 하늘색하고 지워버리면 이 빨간색의 그림이 바로 gx의 그림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 점의 좌표가 이게 0이 되는 x좌표가 k분의 4.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g의 1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의 11. g의 11에서 이 11이라고 하는 거를 이 첫 번째 경우에다 넣어야 되는지 두 번째 경우에다 넣어야 되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 빨간색의 그림이 요 점의 x좌표가 1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11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쯤 y좌표를 찾으면 될 거고 만약에 11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쯤 y좌표를 찾으면 될 거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fx의 식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함정이야. k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k를 찾아라고 하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복잡한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고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3 이것과 gx의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hn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서 h의 1이 나올 거고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방정식을 풀었을 때 교점을 h2라고 할 거고 개수를 그 다음에 얘하고 교점의 개수를 h3라고 하면 h1과 h3는 똑같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2를 지난다고 했을 때 흰색과 헷갈리면 이걸 없애볼까? 흰색, 이게 이제 y는 x 플러스 1이야. 그럼 그것과 빨간색이 교점이 지금 두 개를 지나게 된다고 하면 h의 3도 어떻게 돼야 된다? h의 3도 두 개가 그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h의 3이 여기 있어야 된다. 조금 옮겨보면 h의 3이 이렇게 해서 딱 접하게 되면 여기도 교점이 한 개, 여기도 교점이 한 개. 그래서 두 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h의 3는 그렇고 h의 2는 이렇게 되면 몇 개? 두 개지. 근데 h2가 점점점 더 올라가서 요 시작하는 점과 이렇게 딱 만났다고 치면 교점이 아주 기발하게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세 점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요 fx의 그림을 구체화한다는 얘기지. 그것만 계산을 해주면 fx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자. 여기까지가 어려운 해석이었고, 그러면 계산을 한다고 치면, 보자. gx하고 y는 x하고 교점, 요 점의 x좌표를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걸 a라고 놔둡시다. 그러면 지금 k분의 4에서 a까지 요 사이에 있는 gx는 빨간 그래프는 fx일까 f의 역함수일까 얘는 당연히 fx겠지.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큰 쪽에서는 요 그림은 당연히 f의 역함수다. 그러면 f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k값이 얼마인지 그걸 순서대로 만약에 찾는다면 제일 먼저 요 fx하고 y는 x 플러스 3하고 교점이 접해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지. 그래서 루트 kx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x 더하기 3. 그래서 3 지워지고 양변 제곱해주면 kx 빼기 4는 x제곱. 다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는 0.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여기다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k는 뿔마 4인데 k가 3분의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는 4,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큰 숙제가 해결이 됐다. k값을 찾아놨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k는 4가 결정이 났어. 그러면 fx가 4x-4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과 y는 x 그거의 교점을 알아야, 이 교점을 알아야 11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걸로 x의 값 찾아서
그 x의 값이 a라고 할 때 그 값이 1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를 찾아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서술형이니까 그렇게 찾아서 계산해 주는 게 오리지널이고, 조금 더 이게 객관식이나 다른 문제였다 그러면 해석하는 거를 1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물론 교점일 수도 있었지. 근데 여기다 12를 집어넣어주면 40, 루트 40 더하기 3이 4를 만족하진 않으니까 11은 이 교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스피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툭 던졌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지. G의 11을 계산을 왼쪽인지 오른쪽이 몰랐을 때 그냥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11을 F에다 넣어봐요. 그냥 요 식에다가. 그래서 아까 루트 4x-4 더하기 3이 나왔는데 거기에다 11을 넣어봐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11이 들어있는 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루트 40 더하기 3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쪽 다른 쪽에다가 하면 G의 11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F의 역함수에 11을 대입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요 그림이 F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값을 P라고 놔두면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죠? F의 P는 11이다. P를 두 Fx에다. 그러면 루트 4P-4 더하기 3이 11. 그럼 넘어가면 8이고 양변 제곱해주면 4P-4는 64. 4가 넘어가면 4P는 68. 그래서 P는 17.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요게 최대값이에요? 요게 최대값이에요? 얘는 당연히 17보다 작잖아. 그래서 최대값이 이게 더 큰 게 최대값이 아니에요.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지. 너무 멋진 거죠? 왜냐면 gx가 큰 값을 찾는 거를 gx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두 개를 비교했는데 큰 게 이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존재한다. 11이. 그러면 여기 찾아보면 a는 11보다 작은 값이 든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 주어져 있는 힌트를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느냐, 연습 없이 그렇게 찾아간다?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상위권,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거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